자, 얘들아, 혹시 내가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채널로 검색하시면 돼. 한 칸 띄고 이거야. 내 이름이지. 그렇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따라한 거 아니야, 절대. 내가 훨씬 먼저야. 그렇지. 항상 강조하잖아. 그렇지. 나는 모방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내가 훨씬 먼저 만든 거니까. 봅시다. 9번 가볼게. 9번 이어서. 일단 9번은 똑같은 문제 아니니? 진짜 9번 어디 있어? 얘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출제를 좀 내가 보기엔 좀 엉망으로 한 것 같은 게 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아. 막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고. 그렇지. 딱 이렇게 기출 같은 거 보면은 검토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오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막 수도여고 이런 학교들 보면은 와, 문제를 진짜 검토를 많이 했구나. 매년 어떻게 일정할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성보라든지 숭이도 막 들쭉날쭉하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특징이 좀 있어. 난이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아. 이 학교도 그래. 이 학교 보시면 봐봐. 같은 문제 아니니 얘랑. 함수방정식도 한 시험지에다가 2개를 냈단 말이지. 그럼 봅시다. 얘는 최고차계수 얘기가 있네. 최고차계수 얘기 있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x에다가 f의 x 더하기. 이건 좀 빨리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7에다가 f의 2x.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함수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1단계 뭐라고 그랬어? 차수 결정. 차수가 몇 차인지 모르잖아. 차수 결정할 거야. 그러면 fx 1단계 차수 결정할 건데 fx 최고차라고 나와 있으니까 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러면 좌변 가볼까 얘들아? 좌변의 차수 최고차만 내가 따질 거야. 여기다가 지금 x 더하기 1이 들어갔어. 최고차는 당연히 요게 되겠지. 그냥 여기다가 x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그렇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x 하나 곱했어. 차수 하나 올려야지. 그 다음에 8도 곱했으니까 요게 되겠지. 최고차는 제일 높은 차수. 맞니? 그 다음 우변 어떻게 되겠어? 우변 가볼까? 얘잖아. 얘는 f의 2x거든. 그럼 요 자리에 2x가 들어갔어. 2x. 그러면 뭐가 되냐면 봐봐. 2x의 n제곱이거든. 되니? 이 자리에 2x 들어갔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지수법칙을 쓰시면 여기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에다가 x의 n제곱 요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지금 차수가 가장 큰 애가 얘랑 곱해질 때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 차수 하나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잖아. 표정이 어두운데. 되는 거니? 맞니? 됐어? 맞아? 끄덕끄덕? 아니야? 뭐야? 다시 한 번. 야, 이거 x n제곱이라고 최고차만 보는 거야, 최고차? 그럼 좌변 가봐. f의 x 플러스 1이야. 요 자리에 x 플러스 1 들어갔어. x 플러스 1 n제곱인데 최고차는 당연히 x n제곱 아니니? 제일 차수 높은 애. 맞지? 거기다가 x 곱해서 차수 하나 올라가 8 곱했으니까 요게 되겠지. 우변 가봐. 우변은 f의 2x야. f의 2x니까 요 x자리에 2x 들어갈 거지. 그러면 2x의 n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우리 배웠잖아. 그럼 2의 n제곱에다가 x의 n제곱 될 건데 최고차는 당연히 얘랑 붙어야지 최고차가 나오지. 차수가 제일 높은 애. 차수 하나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요 두 놈이 돼야 되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2의 n제곱이 8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얘도 3차네. 얘도 3차야. 그치? 똑같은 문제지. 차수 결정했지. 그 다음은 3차일 때는 뭐로 간다고 그랬어? 수치 대입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거를 ax, x 세제곱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또 째려봐야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식을 찾을 건데 우리가 수치 대입으로 간다고 그랬지? 수치 대입 할 건데 적당한 수 넣을 거야. 뭐 집어넣을까? 제일 만만한 0 있잖아. 0. 그렇지. x 0을 집어넣을까? 여기 0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 그치? 0이고 여기 0 집어넣으시면 7 곱하기 f의 0. 따라서 f0 우선 0 나왔어. 그렇지. f0 0 나왔으니까 얘를 또 활용할 거지? 그럼 누구 집어넣어야 될까? 마이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f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8에다가 f의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6에다가 f의 마이너스 2 이게 되겠지. 근데 얘가 0이래. 뭐 0이지 뭐야.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도 0이다. 두 개 찾았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누구 보여? 이제 2분의 하나 있잖아. 누구? 마칠.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거든. 아주 이쁘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x 대신 마이너스 7 집어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56에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었으니까 f에 여기 마이너스 6. 얘가 0이야. 따라서 f의 마이너스 6도 0이야. 세 개 찾았지. 인수정리. 그렇지? 0 집어넣었을 때, 마이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fx의 식이 세팅이 바로 돼. x라는 인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 x 플러스 2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6 있어야지. 최고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설정할 필요 없는 거야. 맞지? fx. 완벽히 구했잖아. 지금 문제 뭘 묻니?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f1 구하라. 맞지? f1. f1 구하래. 답 나왔지? f1은 1 곱하기 3 곱하기 7, 21 이렇게. 그럼 똑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의외로 10번도 많이 틀렸던데. 얘들 10번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한 번만 풀어보면 절대 안 틀려. 10번. 교육청 기출이지. 그치? 10번 가볼게. 10번은 요, 지금 육면체가 하나 있고, 지금 요렇게 돼 있지. 지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얘를 쪼갰다는 거지. 얘를 쪼개가지고 12개의 조각으로 쪼갰다. 여기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 얘가 A 플러스의 2B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가 어디 있냐면은, 얘들아, 직류면체가 있는데 걔를 12조각으로 막 쪼갰어. 쪼개면 부피의 변화가 있어, 없어? 부피의 변화 없지. 그치? 이 문제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거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 요거의 부피는 A 더하기 B. 우리가 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지? 그러니까 A, B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얘가 바로 부피 아니니? 얘가 부피잖아. 요 육면체 부피인데, 얘를 실제로 한번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한 다음에 그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얘를 전개해 주시면은 A 세제곱 이게 될 거고, 전개해 주시기 뭐가 되냐면 4A 제곱 B, 그 다음에 5AB 제곱, 그 다음에 2B 세제곱. 요게 나오겠지. 얘를 전개하면 얘야. 전개한 게 얘인데, 여기서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의미는 뭐냐면, 얘가 바로 뭐냐면 쪼개기 전, 얘가 쪼개기 후라, 쪼갠 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세제곱이야. A 세제곱.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A인 이러한 정류면체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이런 의미야. 얘를 쪼개고 나면은 총 개수 한번 볼까, 얘들아? 개수가 1하고 4하고 5하고 2가 보이지? 이 개수의 총합 얼마 나와? 개수의 총합은 12가 나오지 않아? 1, 4, 5, 2 더해봐. 12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게 쪼개면 12개의 육면체로 나눈다 이 얘기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A인, 즉 정육면체지. 걔가 한 개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뭐 이 얘기겠지. 대략 그리면 뭐 A고 B 뭐 이런 거겠지. 요게 A고 요게 B가 되는 이러한 직육면체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의미야. 됐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얘는 쪼개기 전, 얘는 쪼갠 후.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더 읽어볼게. 문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밑줄 그어야 될 부분.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4개이다 돼 있지. 4개이다. 누구 당첨이니? 4개인에 누구 있어? 얘잖아.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4개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150이 된다는 얘기겠지. 문제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 부피가 150짜리가 4개 있다며. 얘가 15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요거의 부피 구해볼까, 얘들아? 요거의 부피는 A의 제곱에 B 아니야? 요 놈의 부피는 A 제곱 B잖아. 얘가 지금 150이 돼야 돼. 150 소인수 분해합시다. 150.
25 곱하기 6이지. 25 곱하기 6이니까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6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끝났지. A, B가 서로 소인 상태래. 자연수래. 그러면 A가 5가 되고 B가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당연히 틀릴 수가 없어. 교육적 기출이야 이거.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그치? 다음에 맞추면 돼. 오늘 틀려서. 다행인 거지. 시험장에서 안 틀린 게 어디야. 그렇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시험장에서 안 틀린 게 어디냐, 이러면서. 모든 실수, 시행착오를 다 우리가 연습 단계에서 거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번까지 했네. 11번은 괜찮니? 말 문제 안 틀렸니? 특히 함정, 3 플러스 루트 2의 켤레 복소수 뭐니? 얘들아, 이거 절대 속지 말자 이랬지. 3 플러스 루트 2, 이거의 켤레수. 켤레 복소수야. 켤레 복소수의 개념이 뭐지? 켤레 복소수의 개념은 허수 부분의 부를 바꾼 거. 그럼 얘는 엄밀히 적으면 이거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0i 얘가 붙어 있는 거잖아, 현재. 허수분의 부를 바꾸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켤레 복소수는 요게 돼. 그럼 0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함정 파는 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시다. 15번은 교과서 문제야. 저번에도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교과서 너희들 다 받았지? 있어. 그 중대 단원 문제 보면은 모든 책에 다 있어. 모든 교과서에. 그래서 이차함수 15번. 15번은 감점 안 나가는 포인트는 있어. 봅시다. 그 이차함수가 있고 위로 블록이지. 여기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키는 거지. 지금 얘가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8x야. 그럼 여기 8이라는 얘기지. 그럼 대칭축 어디니? 여기 4가 될 것이고. 그렇지?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 구하래.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을 시켰어. 요 둘레의 최대값 구하래 이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좌표축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내가 삼아볼게. 요 점을 모르니까 스몰 a라고 잡아. 스몰 a, 0.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돼? 대칭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4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간점이 얘가 돼야 되잖아. 항상 우리 대칭일 때는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 요 놈의 2배가 양 사이드 합이야.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이거의 2배, 8이 돼야 된다. 그럼 얘는 뭐겠어? 8-a지 뭐야? 8-a,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돼야 되지? 그럼 요 점은?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일 거고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됐잖아. 그치? 그럼 내가 둘레를 L이라고 해볼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해? x좌표의 차이지?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x값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지. 얘에서 얘 빼주시면 얼마? 8-2a. 요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는 요 길이잖아. 얘는 y좌표겠지. 이거에다가 a제곱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에 요게 가로 세로 더한 거 아니야? 이거의 몇 배? 2배. 요게 바로 둘레 아니야? 됐니? 그럼 얘들 감점 포인트 어딨니? 내가 항상 늘상 얘기하지만 이차 함수의 활용은 숨겨진 뭐가 있다? 제한 범위가 있다. 이것만 적으면 분명히 감점에서 오지? 학교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이 A라고 하는 거는 제한 범위가 있어. 그렇지? A는 어딨냐면은 A는 반드시 0에서 4까지만 움직일 수 있지? 그러니까 0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 이게 당연히 찾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배점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들어간 이차함수 문제지.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10A 맞니? 뭔가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혹시 틀린 데 있니 혹시? 8x 어이구 어쩐지 미안해. 위로 블록인데 여기 잘못 적었다. 미안해. 내가 기출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뭔가 이 숫자가 아니었다는 게 느낌이 왔어. 그렇지? 여기 잘못했지. 여기가 문제 잘못 적었어? 그럼 얘가 얘고 얘야?
그럼 여기가 y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8에 이렇게. 요거만 수정해 주시면 되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에 그 다음에 6a지? 6a 플러스 8 제한번호 그대로 할 것이고, 그럼 요거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9 17이네. 그치? 그럼 답이 나왔지? 지금 a가 얼마일 때? 지금 얘는 a 마3의 제곱이니까 a가 3일 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17 곱하기 2니까 34. 34. 요게 최종 정답. 이거 교과서 문제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문제가 아니야. 이걸 틀리면 남들보다 처져.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16번은 이거 예전에 나왔던 교육청 기출인데 우리 마플에도 있어. 마플은 1등급에 거기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정석적인 풀이하고 우리 이제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주가식으로 나온 걸 보지 못했단 말이야. 객관식용 풀이도 있어. 이거 몇 초 만에 풀 수도 있어. 이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장착을 해야지. 그치? 내신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치? 그럼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직각삼각형에다가 정사각형 내접시킨 요 문제지. 정사각형이 딱 내접이 돼 있어. 요게 A, B, C. 요게 알파. 요게 베타야.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럼 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뭐 근계수 관계지, 일수니까. 그러니까 두 군의 합 적어볼까? 두 군의 합은 얼마? 두 군의 합은 4가 될 거고 두 군의 곱은 2지. 우선 요놈 적어놓고 첫 번째 우선 정석적인 방법 해볼게. 그치? 정석적인 방법 해보고 두 번째는 조금 약간 야매 같은 좀 빠른 풀이. 그럼 1번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사각형을 내접을 시켰을 때 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이 문제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정사각형의 둘레하고 넓이를 알려면 한 변의 길이 잡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내가 얘를 K라고 이름 붙여볼게. 한 변의 길이. 그럼 당연히 뭐 요 길이도 K가 될 것이고 정사각형이니까. 그치? 여기서는 이제 닮은 도형을 이용해야 돼. 그치? 중2 때 배웠지, 닮음. 그치? 여기서 닮은 도형이 하나 보이지? 누가 닮았냐면은 요 큰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작은 애 닮았어. 얘 90도니까. 그렇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요 직각을 끼고 있는 요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얘는 이 작은 삼각형에 요것 대 요게 해당하겠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 길이는 알파에서 누굴 뺀 거야? K 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K 대 K. 요 식이 가지.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이야. 큰 삼각형의 알파 베타. 작은 애의 요놈 대 요놈. 만들었지. 그럼 여기서 내양 오양해 주시면 알파 K가 알파 베타에다가 베타 K. 그럼 넘겨 정리해 주시면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겠어. 그래서 요거 대입합시다. 그러면 얼마 나와? 2분의 1 됐니? 한 변의 길이 찾았잖아. 그럼 뭐 끝난 거 아니니? 이 문제는. 그러면 둘레 한번 볼게. 한 변의 길이가 요거야. 둘레 4배 해주시면 돼. 2. 넓이는 이거 제곱하면 되지. 4분의 1 됐니?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한근이 얘고 한근이 요거란 얘기지? 2차 방정식 작성해봐라 이거고. 그럼 최고차항계수 1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가장 간편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 x의 제곱에 두 군의 합 알고 있으면 합의 x 요 꼴로 만들지? 그렇지 않니? 두 개 근을 알고 있어. 최고차항계수 마침 또 1이래.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두 개 합을 구해주시면 x의 제곱에 4분의 9가 될 것이고 곱을 하면 얼마? 곱은 2분의 1이지. 바로 만들었잖아. 지금 문제가 요 놈이 m의 값, 요 놈이 m, 요게 n이 되지.
답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4에 n-니까 4분의 9가 되겠어. 그럼 여기 2가 되고 9가 되니까 정답은 11. 정석적인 방법. 그럼 얘들아, 이거 하나의 조금 규칙을 좀 발견을 하자면,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의 정사각형 내접촉이잖아? 그럼 항상 한 변의 길이만 잡아내면 끝나. 한 변의 길이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 한 변의 길이는 항상 요게 돼. 직각을 이렇게 두 변의 합분의 곱이 돼. 그지? 요걸 좀 반드시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합분의 곱, 2분의 1 이렇게 바로 잡아내고 시작하라는 거지. 그치? 객관식일 때는 그냥 바로 잡고 시작하는 거야. 합분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요게 된다고. 항상 얘를 기억하자고. 내가 증명을 했지,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우리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해야 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빨리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식 만들면 되는 거지. 시간 세이브. 그 다음에 16번 됐고 19번. 우리가 오늘 푼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오래 유력한 거 19번, 20번, 그 다음에 22번. 요 세 개를 별표쳐야 돼. 세 개가 올해 가장 유력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19번, 20번은 성보고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3모 시험 보잖아, 이번 달에. 1학년도 보지, 2학년도 보거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오히려 1학년 것보다도 2학년 걸 유심히 봐야 돼. 3월 2학년 모의고사가 바로 4월 1학년 내신에 나와버려.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처음 보니까. 문제집이 없거든, 전혀. 근데 풀어본 학생하고 안 풀어본 학생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 이게 작년 기출이야. 작년 기출. 그래서 19번하고 20번 가볼게. 지금 안 나온 학교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올해 가장 유력한 문제가 바로 지금부터 하는 요 세 문제야. 요 19, 20, 21을 좀 펼쳐야지. 세 개를 19번 봅시다. 19번 보시면 복소수 Z 얘가 존재한대. 존재하도록 하는 모두 실수 K 값 한번 합을 구해봐라. 이거야. 가조건 봅시다. 가해보라고 돼 있지. 얘 넘어가 볼게. Z 더하기 Z 봐. 얘가 얼마? 0이야. 우리가 복소수 어떻게 정해야지? 복소수 Z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이렇게 정해야지. 그렇지? 그럼 요거의 의미는 얘에다가 이거에 켤레 복수를 더했어.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오니, 얘들아? 이 A가 나오겠지. 그렇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 날아간다는 얘기고, 그럼 해석을 하면은 Z가 BI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개념할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이거 냅다 순어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그랬지. 항상 조심하자고 그랬잖아. 내신은 포인트가 어디 있어? 얘를 봤을 때 이거 순어수 이길 수 없다고 그랬지. 항상 이걸 해서 어떻게? 순어수 또는 0. 또는 0을 절대 까먹지 말자고 그랬지. 그치? 순어수 또는 0. 항상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두 개를 나눠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BI라고 했을 때 얘가 순어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풀 때는 두 번째 조건 가볼게. 나 조건 적어볼게.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있고 K제곱에 마이너스 3K 빼기 4 이거에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K제곱에 2K에 빼기 8 얘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나 조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요놈을 내가 해석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B가 0이면 0이 되는 거야. 허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봐. 첫 번째는 B가 0일 때 한번 해볼게. B가 0이야. B가 0이 되면은 그냥 Z 자체, 얘가 아예 그냥 0이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0이니까 얘 날라가. 얘 날라가. 얘밖에 안 남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K제곱에 2K의 마이너스 8 이만 남는데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수분해 하시면 K 더하기 4에다가 요놈이니까 여기서 K 값이 두 개 나오지? 2하고 마사. 그치? 두 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B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야. B가 0이 아니면 비로소 순호수지. 순호수.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해석해볼게, 들어봐.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면 드디어 얘는 뭐다? 허수야, 순허수? 그러면 얘들아, 제곱을 했어. 순허수의 제곱은 뭐가 돼? 음수 나오지 않니? 얘를 제곱해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 얘를 제곱하면 B의 제곱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지. 음의 실수 나오잖아. 우리 복소수에서 많이 봤잖아.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 나왔다.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 순허수. 그치? 공부했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순허수잖아. 순허수인데 걔를 제곱하면은 음의 실수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지금 K가 실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얘도 지금 어떤 실수일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이 지금 우변을 보시면 우변은 0이거든? 이 0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실수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실수. 여기도 실수야. 그럼 얘는 허수잖아. I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A 플러스 B, I가 0이야. 그럴 때 A, B가 실수란 조건이 붙었어.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0은 실수잖아. 그러니까 I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B가 0이 되지, 우리가? B가 0이 되면 자동적으로 남는 A도 0이 된다. 이게 바로 복소수의 상등 아니었어? 복소수의 상등이란 거 배웠지? 그거 아니니? 똑같은 내용이야. 봐봐. 다시 한번 봐봐. B가 0이 아니야. 그럼 순허수야. 순허수면은 얘가 지금 여기 BI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잖아. I가 있잖아. 우변은 0이거든. 실수잖아. I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날려줘야 돼, 얘를.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K제곱에 마이너스 3K 빼기 4.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I를 날려줘야지만 0이라는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표정이 뭔가 어두운데? 이거 이해가 되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좀 피곤해, 오늘 좀, 그치? 다시 봐봐. 그래서, 봅시다. 여기 인수분해 하시면 K 마사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니까 지금 K 값이 2개 나오지? 후보가 마이너스라고 4, 2개 나와.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K가 마이너스 1 때하고 4일 때하고 둘 다 될 수 있는지. K가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을까? K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0이 된다는 얘기고, K가 마이너스 1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K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는 1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될 거고, 마팔이지.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B의 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 된다, 이 얘기. 그치? 마이너스 10. B의 제곱이 마이너스 9구나. 그치? 요거지? 넘어가면 B의 제곱이 얘를 만족하는 B가 실수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지. 여기서는 모순이 나와.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나와? 이번에는 K가 4일 때 가볼까? K가 4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미 날라갔어. 그 다음에 4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16에다가 8 빼기 8이지. 요게 0이 돼야 돼. 그럼 얘 없어지니까. 여기서 B의 제곱은 16. 얘는 실수값 나오지. 됐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일 때는 안 되고, 가능한 건 4하고 요 두 놈하고.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2. 요 세 개 나오지. 다시 봐봐. 요약 좀 해볼게, 이 문제. 이 문제가 올해 가장 유력한 문제야. 좀 난이도 높단 말이야. 봐봐. 문제 가조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Z 더하기 Z바가 0이래. 해석하시면 A가 0. 그치? A가 0. 그러니까 Z는 요런 형태다, 이거야. 요 형태인데, 우리가 요걸 해석하시면, 순허수 또는 0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치? B, I다 할 때, B가 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허수 또는 0.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이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하는 이 복소 Z가 존재한대. 그럼 B가 0일 때하고 0이 할 때 두 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B가 0일 때, B가 0이라면 Z 자체가 0인 거지, 뭐야.
얘가 0인 거지. 그러면 얘 0이니까 날아가고 얘 0이니까 날아가고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그때 K 값이 두 개 나와. 얘는 딱히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가 해석이 좀 어려워. 그럼 B가 0이 아닌 거지. B가 0이 아니야. 이때는 뭐냐면 순호수란 얘기지. 이제 요 경우지. 이 복수 Z란 애가 BI. I가 살아있다는 얘기 현재. I가 살아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다 BI 집어넣어봐. BI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되지. 그지? 얘는 실수지, 실수. I가 없는 애잖아. 근데 여기 BI가 들어가잖아, 얘들아. 요 Z 자리에 BI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I가 등장하잖아. 여기가 BI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가 우변이 0이 됐으면 좋겠대. 실수가 나와줘야 돼. I가 절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된다는 거지. 요 놈이 0.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값이 두 개가 나와. K 값이 마이라고 4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해 봤더니 이 첫 번째 경우는 B 값이 실수 안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요 세 개 구해주시면 되겠어. 다 더하면 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 문제 20번 가봅시다. 20번 보시면 이차 함수 20번도 별표가 들어간 문제지.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차 함수 보시면 얘는 x-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접하는 형태네. 지금 2,0에 접해. 지금 2,0에 0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지. 되니? 여기가 4가 되겠지. 이런 그림 아니야? 여기가 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 한번 더 읽어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y 콜 n하고 요 2차 함수하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한대. 그러면 자연수 n이야. 자연수 n인데 이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이라고 가정해봐 얘들아. n이 1이면 y 콜 1이 여기서 형성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n이 1이면 이렇게 형성되지 않니? 그치? 그럴 때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걔를 x1, 얘를 x1, x2 이렇게 듣는 얘기지. 그치? 1된 이렇게 형성돼.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 n이 5라고 생각해 볼까? 5야. 5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형성되겠지. 요게 지금 y 콜 5라고 해볼게. 그때 교점 두 개 나오잖아. 그랬을 때 그때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x1이 될 것이고 요 점이 바로 x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뭔가 느낌이 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봐. 2분의 절대값 x1, 절대값 x2야. 우리 고등수학에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값이 들어갔어. 절대값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뭐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해결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 구간을 나눠서, 그치? 알맹이의 음수인지 양수인지 부호를 판단해가지고, 그치? 이걸 벗겨내든가, 아니면 애초에 제곱을 하든가. 얘는 제곱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중요한 게, 요 놈의 부호가 중요한 거지. x1과 x2의 부호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양수면 그냥 벗길 거고, 음수 마이너스 붙일 거잖아. 그런데 봅시다, 여기. 자연수가 지금 쭉쭉 들어갈 건데, x2를 먼저 볼게, 얘들아. x2. x2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대칭축에서, 대칭축 기준으로 x2는 항상 오른쪽에 나와. 얘는 항상 양수 아니야? 항상 양수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그냥 튀어나오지. 문제가 되는 건 요 놈이잖아. x1. x1은 n이 1일 때에는 얘는 분명히 양수야. 근데 x가 5일 때는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잖아.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기준점이 되는 게 언제다? n이 4일 때 아니야? 그치? n이 4일 때, n이 4가 되면은 딱 0이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부호가 안 바뀌어. 그렇지? 예, 그런데 얘를 넘어가면 이제 얘가 음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두 개로 나눠서 판단하겠다는 거지. n이 자연수니까 1에서 4. 요 범위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5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니? 문제가 100 이하래. 100 이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두 개가 판단이 다르잖아. 요 경우는 둘 다 양수. 요 경우는 얘만 양수. 맞지? 이렇게. 그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경우 볼게. 첫 번째 경우는 n이 지금 1에서 4야. 그럼 1일 때도 얘 양수, 2일 때도 요놈 양수, 다 양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그냥 벗겨주시면 돼. x1 더하기 x2가 되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대칭 뭐라고 그랬어? 요놈과 요놈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 이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수의 답이라고 그랬지. 그럼 요거의 합은 항상 뭐가 된다? 가운데 거 2배니까 4가 돼.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항상 2로 나와. 항상 2. 항상 2로 나오겠지. 그럼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연수 맞니? 맞잖아. 이 자연수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 몇 가지 나오더라? 4개 나오네. n이 1부터 4까지 4개 나왔지. 만족하는 거. 근데 요 경우 판단해봐. 요 경우가 좀 더 어렵지. 봐. 요 경우 볼게. 그럼 요 경우는 이제 얘가 음수라는 걸 알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한번 내가 찍어볼게. 얘들아. 좌표를 찍으려면 지금 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랑 y 콜 n하고의 교점이지? 교점 구할 때 이렇게 연립하잖아. 그러면 x제곱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해볼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n 얘지? 그럼 여기서 x는 근이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오지. 2개 나오지. 그래서 요 작은 애가 2 마이너스 루트 n. 그 다음에 큰 놈이 바로 뭐냐면 2 플러스 루트 n이 되겠어. 근이. 맞지? 얘가 x1, 얘가 x2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왜냐면 음수니까. 그래서 이거 구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앞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 요걸로 나오지. 뒤에 거는 그냥 나와야지. 2 플러스 루트 n 됐니? 그럼 요거 없어지잖아. 남는 거 누구 남아? 루트의 n 됐니?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야. 그럼 n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 그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돼야지. 그럼 여기서 5하고 100 사이에 있는 제곱수 구해볼게. 누구부터 들어가? 9부터 3의 제곱, 4의 제곱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0의 제곱까지 몇 개? 총 몇 개? 8개. 그치? 답 나왔지? 여기서 8개, 여기서 4개 나왔어. 합치면 몇 개? 총 12개. 이렇게. 이거는 시험에 내기 상당히 좋지. 문제도 바꾸기도 너무 용이해. 요즘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는 그대로 못 내는 거 알고 있지? 그대로 내면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바꾸기 너무 용이해. 누구든지 문제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주 유력한 문제지? 그 다음에 21번은 안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왜 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21번 요 앞에 두 문제에 비해서 얘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이거 전기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 해설이 좀 이거 엉망으로 돼 있거든? 아예 해설을 바꿔. 그치? 이거는 해설이 좀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거를 풀어봤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희망사항이 뭐냐면 실제로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애들 절대 못 풀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나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가장 이득이 크잖아. 이거 봅시다. 지금 항 3개짜리 세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서 항 3개짜리 세제곱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잖아. 안 배웠지? 항 3개짜리 세제곱이 있었어? 우리가 이런 것까진 배웠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리가 이제 교과서 상에서 이런 게 있었지? A 더하기 B. 항 3개짜리 제곱까지는 있는데 세제곱 공식은 없잖아.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걸 전개하거나 뭐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무조건 치환하는 건데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 누굴 치환할 거냐면 얘를 치환하는 거야. 얘를 A, B, C. 그치? 얘를 A, B, C라고 볼게. 그러면 중요한 성질이 나와.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볼까? 이 셋을 더했어. 이 셋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나와. 되니? 이런 특징 있지? 그러면 준식을 내가 다시 적어볼게. 라지 ABC로 다시 적으면 얘가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됐니? 이렇게.
내가 얘를 A, B, C로 봤으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됐지? 이게 출발점이야. 그 다음에 최적화된 풀이는 뭐냐면, 최적화된 풀이는 또 내가 두 개를 묶어볼게. 이 두 개를 둘둘 이렇게 짝지을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쓸 거야. 곱셈 공식 한번 복수합시다, 이거. 이거 어떻게 되니? 그,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곱셈 공식이야.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서 어떻게 되니? 플러스의 3xy의 x 마이너스 y. 요거 되니? 곱셈 공식 중에서. 혹시 기억날까? 요거 써먹을 거야. 봐봐.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지금. 잘 봐. 얘를 하나로 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그럼 요거 그대로 해볼게. 얘가 x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y야. 그러면, 얘는 얘에서 얘 뺀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b 더하기 c. 이거의 세제곱에서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에 3배, 요놈이야. 그러면 a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b 더하기 c가 되겠지. 됐니? 내가 지금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본 거야. 그대로 적용시켰어. 이해 아니야? 두 개 해결했어. 그 다음 여기 뒷부분 가볼게. 뒷부분은 마이너스 꺼내면 요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도 한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얘는 뭐 친숙하지 우리가. b 더하기 c의 세제곱에서 3의 b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거 아니니? 이렇게 적으니까 얘가 날아가잖아. 아주 아름답게. 그치? 사라졌지? 그래서 요거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한 플러스가 될 건데 여기서 공통요소 바로 묶어볼게. 공통요소가 누가 있냐면 3의 BC. 3의 BC가 보이지? 3의 B 더하기 C를 꺼내볼게. 요거 빠져나갔고 요거 빠져나갔어. 그러면 여기 누구 남아? A의 제곱에 AB에 AC 요거 남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빠져나갔고 얘 빠져나갔어. 그러면 플러스의 BC만 살아남지. 이제 끝났어. 이제 답이 나왔어. 이제 요거 묶어봅시다. 얘 하면은 A로 묶으면 A 더하기 B, 얘는 C로 묶으시면은 A 더하기 B. 그렇지? 그래서 얘를 공통유수를 꺼내주시면 B 더하기 C에다가 A 더하기 C까지 이수분해가 완성이 됐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 A 더하기 B 봅시다. 얘 두 개 더하래 얘들아. 두 개 더 있어. 누구 남아? 얘하고 얘 더해봐. A 사라져, B 사라져. C만 남지. EC. 얘는 EC.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2A야. 얘는 2B가 되고. 그래서 최종 정답은 8, 3, 24. 24의 A, B, C. 얘가 답이지. 인수분해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 높은 형태지. 이게 최적화된 풀이야, 얘들아. 이거는 봐봐. 치환을 누구를 한다? 얘를 치환한 다음에 그럴 때 중요한 성질이 얘가 나오더라. 그렇지. 얘가 나와. 그럼 걔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적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곱셈 공식 요거. 그렇지. 얘를 써먹어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통째로. 해주겠니? 해설은 좀 엉뚱하게 막 되게 복잡하게 풀었단 말이야. 그거 삭제하고 이거 좀 메모했다가 이걸로 갈아 끼워줘. 근데 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너무 좀 지엽적이야. 근데 혹시 모르잖아. 요즘 내시는 문제는 미쳤지? 뭐 예측 불허야 막 점수 깎아야 되기 때문에 별 희한한 게 다 나오지. 우리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는 별표가 많이 들어간 문제지. 예. 복소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가 얘야. 요즘 순서상 구하기. 뭐 해설 되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이거에 나름인데 기계적인 풀이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요거는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모의고사 나온 다음에 바로 나왔어. 이게 2024년도 기출이야. 봅시다. 49 이하.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m과 n은 mn은 49 이하야. 이런 조건이 있고, 지금 보시면 루트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의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m제곱. 얘를 제곱했대. 4가 나왔어. 이거지.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서 합의 최대값 구해봐라 이 문제야.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춰야 돼 어떻게든. 그럼 이런 문제들은 순서상 구하는 문제 혹은 이런 것들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순환성이지. 주기. 우리가 근데 흔히 말하는 주기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 그치? 주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 복소수에서는 1이 되는 거. 1이 되는 순간이야. 우리가 근데 복소수 i 배웠잖아 얘들아. i는 순환성이 얼마니? 4잖아? 4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4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그러면 얘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 요 앞에 있는 요거 한번 판단할 거고, 요 뒤에 있는 놈은 볼 것도 없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개념할 때 많이 했지만 얘들아, 요거는 뭐였을 때 이쁘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내가 4개 적어줬잖아 항상. 암기하자. 그치? 얘는 제곱했을 때 이쁘다고 그랬지? 제곱하면 i. 그치? 이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제곱했을 때 이쁘네. 항상 분자의 보 따라간다고 그랬지. 분자의 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얘는 이 자체가 그냥 이쁘네지? 분자보 따라가 i. 얘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i. 이 4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딱 보는 순간 제곱했을 때 이쁜 애다. 제곱했을 때. 그러면 지금 봐. 순환성 찾아볼게.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얘는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애다? i가 나온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순환성 주기. 1이 되는 순간 찾을 거야. 1이 되는 순간. 한 번 더 제곱해. 그러면 얘를 4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됐니?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한 번 더 제곱해. 8제곱이 1이야. 나왔지? 무조건 순환성을 먼저 찾아. 그럼 얘는 주기가 8이야. 8마다. 얘는 8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i는 이미 알고 있지. 4마다 반복되는 거 알고 있지. i 4제곱 1이니까. 그치? 순환성 판단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거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 거야. 볼게. 그럼 얘들아, 제곱했을 때 4가 나왔어.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면 얘가 얼마 돼야 돼? 1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우리가 i도 한번 적어볼게. 여기서 i는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곱해서 4가 된다는 얘기는 요 앞에 게 1일 때 뒤에 게 얼마가 되면 돼? 마일이 되면 되지. 그치? 이런 케이스가 있거나 앞에 게 마일이면은 뒤에 게 뭐가 되면 되니?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치? 지금 요 경우가 2가 나오는 경우고 요 경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지? 되니?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 요 앞에 게 1이 나오는 거야. 얘가 1이 나오는 거. 얘가 1이 나오는 거 언제였지? 8. 최초로 나오는 게 8이잖아. 그러니까 m값은 8이야. 그 다음은 주기가 얼마라고? 8마다 반복돼. 그럼 8, 16, 24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1이 되는 거는. 그렇지. 그 중에서 48에 가장 가까운 거지. 8의 배수잖아. 8의 배수니까 8, 6에 48. 맨 마지막은 48이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m값이 가장 큰 거 얼마? 48이구나. n값 찾아볼게. n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아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얘지, 얘. 최초로 등장하는 건 2잖아. 그러니까 2지. 최초로 등장하는 2고, 그 다음에 얘는 주기가 얼마야? 4니까. 4씩 키우면 되지. 6, 10. 이렇게 나오겠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에 찾아주시면 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에 누구 있니? 46. 제일 큰 거. 그치? 46 아니야? 여기다 더 커지면 50이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 찾았어. 이렇게 한 쌍. 요게 m값, 요게 n값. 그럼 합쳐주시면 얼마지? 94니? 첫 번째 경우 94 나왔네. 두 번째 봅시다. 요게 마일. 요게 1인 경우야. 그럼 얘가 마일이 된다는 건 언제? 마일이 되는 거는 얘지. 4. 최초로 나오는 거는 m이 얼마일 때? 4일 때야. 최초로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 주기 알고 있잖아. 8마다 커진다는 거 알고 있어. 8 커졌어. 12. 8 더해 얼마? 20. 쭉 가겠지.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4인에 찾아주시면 돼. 얼마니? 44니? 그렇지.
여기다 8 더하면 50이 넘어가잖아. 찾았어? n값 찾아볼게. n은 1인 걸 찾아야지. 1인 거 4잖아, 4. 그 다음에 4마다 반복되니까 4, 8, 12 쭉 나가지. 4의 배수 제일 큰 거 48 되니? 제일 큰 거. 그럼 48에다가 44를 더했어. 90? 이가 나오니? 누가 더 커? 얘네. 얘가 답이겠네. 할 수 있겠니? 야, 걔는 이거 10점짜리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이런 걸 맞춰야 등급이 올라가. 내가 능우 얘기하지만, 남 틀리는 거 똑같이 틀리고, 그러면 딱 어정쩡한 등급 나온다니까, 진짜. 애매한 등급 나와. 그치? 우리가 원하는 데 인서울대학 가려면 조금 이런 거 맞춰줘야 돼. 근데 이걸 얘들아, 이거 어렵니? 아니, 예측이 되잖아. 물론 어렵긴 해. 어렵긴 하지만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잖아. 나온다는 거 아는데. 뭐부터 판단해? 축이 판단하시고, 항상. 그치? 반복성. 1 나오는 거 찾아. 어떻게든 막 제곱하면서. 1 나오는 거 찾아. 그러면, 주기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만족하는 것만 딱 찾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해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노하우가 생겨. 스피드가 붙고. 그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페이지를 적어놨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기에는 우리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럼 시험지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1회니까 이렇게 상세히 한 거야. 다음부터는 좀 줄겠지? 얘들아, 기출 프린트 가봅시다. 기출 프린트에서 이거 숙제인데 오늘 숙제는 이거 다 해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 내가 몇 개 해볼게. 우리 쭉 넘어가서 26번 갑시다. 26번. 여의도 요거 문제. 앞에 문제 좀 쉬우니까 좀 숙제를 해보시고. 첫 번째 이제 전개와 관련해서 요거 26번.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x의 6제곱. 문제가 이거야, 얘들아. 이거에서 x의 12제곱의 개수 구하래. 그럼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이제 둔갑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없으면, 제곱이 없으면 좀 편해. 제곱이 없으면은 뭐 12제곱의 개수 뭐 만들 수 있지? 뭐 얘랑 만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것 때문에 난이도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얘를 해석해야 돼. 요 앞에 있는 제곱 있지? 얘를 볼게. 얘만 쳐다봅시다. 얘만 쳐다보면 얘는 최고차 몇 차? 12차. 그치? 얘만 쳐다보시면 제일 높은 차수가 12차. 그러면 개수는 모르지만은 상수항부터 이렇게 있겠지. 상수항 있을 거고, 뭐 A1의 X, 그 다음에 A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제일 높은 차수는 뭐가 되냐면 12차가 되겠지. A의 12의 X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전개가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풀이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 12제곱의 개수 찾아볼 거야. 내가 12제곱을 만들 거거든. 12제곱 만들려면 얘랑 누구랑 붙어야 돼? 얘랑 붙을 애는 없지. 얘랑 누구랑 붙어야 돼? 얘랑 붙으면 되잖아. 그럼 12제곱 만들어줘.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붙어야 돼? 얘랑 붙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랑은 누구랑 붙어야 돼? 얘랑 만나야 되고 얘랑 만나야 되겠지? 이러면 12제곱들이 만들어져. 나는 개수만 관심 있으니까 개수만 적어볼게. 요거 했을 때 개수 뭐가 돼? A1. 요거 붙었을 때 개수 뭐가 돼? A2. 뭔가 규칙이 보이지? A3. 얘 했을 때 얼마? A의 11. 마지막으로 요거 했을 때 A의 12. 이게 바로 12제곱의 개수 아니니? 그치? 12제곱의 개수인데 뭔가 조금 허전하잖아. 누가 안 보여? A 제로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런 거 당식에서 이거 항등식에서 공부 안 했니? 이거 최고차 몇 차야? 4차 나오겠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당연히 상수부터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전개되잖아.
4차, 제일 높은 건 4차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우리가 개수의 합 A0부터 A4까지 구하려면 X 대신 누구 집어넣었지? 1 집어넣었지? 예, 그래서 3의 제곱 9는 바로 A0, A1 이렇게 구했잖아. 항등식에서 이거 다 하지 않았니? 그치? 그럼 여기는 봐봐. 얘가 있으면 좋겠어. 얘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A0가 있으면 딱 좋겠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요놈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거 얼마?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지. X 대신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A0부터 A12까지 합이잖아. 그럼 1이 몇 개냐면 1부터 6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7. 7의 제곱 49. 요게 49야. 49 나왔고. 그럼 얘만 빼주면 되는데 얘는 상수항이지. 상수항은 X 대신 누구 집어넣어? 0. 이 A0 구하려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상수항 구할 때 0 집어넣잖아. 그럼 0 집어넣으시면 다 날라가지. 1의 제곱이니까 1. 얘는 1이지. 그러니까 정답 얼마? 48.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40분의 쉬는 시간 줄게. 31번이 매우 중요하지. 수도 문제. 3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곱셈 공식은 뭐 학생들이 다 잘하니까, 나눗셈에서는 항상 나오면 얘밖에 안 나와. 31번 가볼게. 당시 fx x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눴어. 몫이 qx야. 목 qx. 나머지가 r이다. 요거지. 이거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xfx야. 지금 문제는 x에 fx 있는데 걔를 뭐로 나눴대?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한번 구해봐라. 여기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겠지. 됐니? 식변형 문제지. 식변형 문제. 봅시다.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x의 fx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출발점은 얘 x 양변에 곱해가지고 x의 fx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럼 우선 양변에 x 곱합시다. 요게 되겠지? 그럼 x가 분배가 되겠네. 앞에 거 x 곱해주시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한테도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우선은 x의 fx가 뭔지 찾았어.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뭐냐면 얘야. 요 형태로 만들어야 돼. 요 형태로 만들 거야, 얘를. 형태로 만들 건데 지금 얘는 바꿀 수 있는 애 아니니? 뭔가? 그렇지?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냐? 얘를 여기를 4x-3으로 바꾸면 4분의 1 다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4분의 x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니? 넘어올 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4분의 1 집어넣으면 얘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만들었어. 여기 qx.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지. 나머지가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치? 안 되니까 물어봤겠지? 1차식으로 나눴잖아, 얘들아. 나누는 게 1차식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차수가 1차지? 나머지가 될 수 없는 거지? 더 진행이 되는 거지. 더 진행이 돼. 그래서 실제로 이 RX라는 애를 나눗셈을 진행을 해줘야지. 누구로? 4x-3으로. 차수가 같을 때는 나눗셈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4분의 r 해주시면은 여기 rx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3r 빼면은 4분의 3r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을 여기다 적어볼게. 얘를 누구로 나눴어?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니? 몫은 4분의 r. 나머지가 4분의 3r이 나왔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제 거의 끝났어. 얘로 묶으면 되잖아.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4x-3이 보이네. 공통인수 4x-3 묶어봐. 그러면 여기 4분의 x에다가 qx. 얘 빠져나갔으니까 누구 남아? 4분의 r. 묶이지 않는 찌꺼기. 4분의 3r. 됐니? 탐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게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요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지.
되니? 이해가니?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요즘 아주 많이 나오는 거. 나눗셈에서는 그 31번, 32번. 집에서 32번을 풀 수 있으면 이제 합격이야. 아, 나는 이거 이 유형에 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 옆에 32번을 반드시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봐.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봐, 얘들아. 이거 할 수 있어. 거의 나눗셈에서는 이러한 형태 아니면 조리제법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조리제법 역으로 가는 거. 그래서 뭐 34번이라든지 그 영등포요거 문제 있지? 조리제법을 거꾸로 역산해 가는 문제.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지. 집에서 숙제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요즘 다항식에서의 트렌드. 그지? 도형활용이지. 우리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지. 그래서 쭉 넘어가서 53번부터 가볼게. 53번하고 쉬는 시간 줄게. 53번, 55번. 아주 강력한 이상 문제죠. 55번. 55번이 딱 영려가 그거야. 작년에 3월 고2 시험을 바로 낸 케이스야. 55번. 상당히 어려워, 이 문제. 그래서 먼저 53번을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원래 우리 마지막 한 시간은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냥 좀 문제 연습하면서 질문 해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풀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돼. 53번 먼저 봅시다. 53번 보시면 장원 문제. 얘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4분원이 보이지? 4분원이 보이고 여기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들아.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지. 그다음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원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중심이 5m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4분원이 보이네. 그러면 여기에 4라는 거지. 반지름 현재 4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지금 봅시다. 뭐 그림 다 그렸고 지금 힌트는 내접하는 원. 내접하는 원. 여기 직사각형이 아니게 나와 있고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지름 알려준 거지. 반지름 얼마다? 이거에 이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다. 이거 알려준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PI 얘야.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잡아볼게. PI를 X로 잡아볼게. 그 다음에 PH 얘지. 얘를 Y로 잡아볼게.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다? X-Y. 얼마냐? 얘가 무슨 곱셈 공식과 관련이 있냐 이거야. 있어? 우리 요거 어떻게 구하니? 얘는 다이렉트로 못 구하지만 제곱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얼마 빼? 4xy. 그치? 그러니까 하바구 곱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하바구 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지. 문제는. 그럼 봐. 첫 번째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평사 배웠지. 평사 중에서 이제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 있었니? 직사각형의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어. 알지?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잖아, 얘들아. 이게 직사각형이면 얘가 대각선이지. 요 놈하고 얘가 같아, 길이가. 직사각형의 성질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뭐다?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4겠지.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관계식 튀어나와. 지금 어차피 우리는 x하고 y 관계식 구할 건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 거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 그래서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4의 제곱 16이 된다. 하나 잡아낼 수 있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반지름 2분의 1이 주어졌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뭔가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두 번째 하나씩을 뽑아낼 건데 우리가 요새 고3 때까지 조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 좀 반드시 기억합시다.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이거의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A, B, C. 반지름 빨리 구하는 거. 반지름 어떻게 구하니, 이거?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 더하기 B. 거기서 B변 빼.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 외우기도 쉽지.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합. B변 빼. 반토막 내주면 돼. 그럼 볼게. 요거는 당연히 백원지수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알고 있잖아, 우리가. 2분의 1을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y에서 그 다음에 빗변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지.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누구 얻어낼 수 있다? x 더하기 y가 얼마?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물려보지. 그럼 얘들아, 제곱 알고 있고 합 알고 있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곱을 찾아볼까? 여기서 요 놈하고 얘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써볼게. 그럼 이거의 제곱 25는 어떻게? C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거의 제곱은 제곱 16, 그 다음에 2xy 됐니? 따라서 넘어가시면 얼마? xy는 2분의 9. 그러니까 xy도 구했어. xy 얼마나? 2분의 9구나. 그럼 답 나오겠네? 이제 대입합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얘는 합의 제곱 얼마야? 25. 25에서 4배의 2분의 9가 되겠어. 얼마니? 298. 7 나오네, 7. 그럼 최종 정답은 xy 제곱이 이거니까 정답은 루트 7.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지. 이것도 아직 안 나온 학교들 더 많아. 그치? 방식은 트렌드가 뭐라고? 도용활용이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식만 던져주고 내는 문제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좀 뭔가 요즘 추세 잘 따라가야 돼. 그 내신 문제의 경향을 좌우하는 게 이제 그 모의고사들이지.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낸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가, 도용하려고 한 두세 문제만 더 하면 되거든. 그거 하고, 그럼 되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 오늘 어디 피곤하겠네. 아침부터 오랜만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냥 평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지쳐 보인다. 근데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이제. 학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누적이 되면서 피곤하단 말이지.